안녕하세요. 마흔아들입니다. 오늘 영상은 부모님들께서 퇴직 이후의 삶을 어떻게 꾸려가실지 조금이라도 새로운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은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수고 많으셨다는 쉼표 같지만 동시에 앞으로 수십 년을 살아가야 한다는 또 다른 출발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생활비와 함께 앞으로의 보람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시니어 일자리가 약 103만 개에 달한다고 해요. 전년보다 14만 개 가까이 증가했으니 정부와 사회가 점점 더 시니어 일자리 확대에 힘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고 선택지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 아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특히 고령화의 선두주자인 일본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다양한 시니어 맞춤형 일자리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일본은 기업들의 정년이 더 길 뿐만 아니라 웬만한 아르바이트 자리에도 시니어들이 충분히 진입할 수 있도록 구조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일본과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크기에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서 실제로 시니어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신사업, 트렌드 4가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차원을 넘어서 삶의 의미와 즐거움,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까지 만들어주는 흐름이기에 부모님들께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소개할 일본의 시니어 신사업은 리조트 바이트, 일본에서는 줄여서 리조바라고도 부릅니다. 이름만 들어도 조금 낯설고 신기하게 느껴지시죠? 리조트 바이트란 말 그대로 리조트와 아르바이트를 합친 개념입니다. 온천이나 호텔, 개인 민박 등 관광지에서 객실 관리, 청소, 음식 관련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숙박을 제공받는 형태인데요. 이쯤에서 아마 그게 우리나라 펜션 관리자나 모텔 관리 같은 거 아닌가 하고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리조트 바이트는 그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여행지에서 일하며 즐기는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일본은 전국 곳곳이 관광지라고 할 만큼 다양한 명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달간 근무하면서 동시에 여행지의 즐거움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시 지방 소멸 위기와 함께 각 지역이 관광 산업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이런 형태의 일자리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리조트 바이트의 두 번째 특징은 숙식과 체제 비용이 무료라는 점입니다. 방과 식사는 물론이고 냉난방비, 전기요금까지 제공이 되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급여는 보통 월 130만원에서 140만원 정도로 크지는 않지만 생활비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더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세 번째 특징은 시니어 근로자를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는데 젊은 사람들보다 꼼꼼하고 성실한 50대, 60대 이상 근로자들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업무도 무리되지 않고 시간도 짧아서 서로의 조건이 잘 맞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급여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하루 6시간 정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시급이 만원에서 15,000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무 시간을 늘리면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을 하면서 관광지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니어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닌 여행 겸 체험형 일자리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방 소도시에서 숙박업소 관리나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시니어 인력을 찾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께서도 앞으로 은퇴 후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보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여기까지가 일본 시니어 신사업 트렌드 중 첫 번째 리조트 바이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단순히 일자리뿐 아니라 새로운 만남과 인연까지 만들어주는 특별한 신사업 트렌드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리조트 바이트가 여행과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신선한 형태라면 이제 소개해드릴 두 번째 트렌드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만남의 장, 버스투어 맞선입니다. 일본에서는 줄여서 버스마선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버스마선은 말 그대로 당일치기 버스 여행과 맞선을 결합한 프로그램입니다.
아침 일찍 남녀가 함께 버스에 올라탄 뒤 일정 시간마다 자리를 바꿔가며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0분마다 파트너가 바뀌니 여러 사람을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 관광지에 도착하면 함께 구경을 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가장 호감이 간 상대의 번호를 적어 제출하면 서로가 마음이 통했을 때 커플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나이 들어 무슨 맞선이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일본에서는 60대 전후의 중장년층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참가자의 평균 나이가 무려 62세라고 하니 인생의 반려자를 찾고 싶은 마음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버스마선에 참여하는 분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 이혼으로 홀로 남은 분, 혹은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분들이 새로운 동반자를 찾기 위해 참가한다고 하죠. 참가비는 보통 10만 원 전후인데 그 안에 교통비와 식사, 관광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단순한 맞선이 아니라 작은 여행이자 축제 같은 경험이 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참가자가 더 늘었다고 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줄어든 뒤 다시금 외로움을 느낀 시니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 것 같습니다. 일본의 한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퇴직 후 앞으로 30년, 40년을 홀로 보내야 한다는 두려움, 그리고 물가 상승과 불안한 노후 환경 속에서 같이 있어줄 한 사람의 소중함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처럼 버스마선이 인기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통적인 맞선 자리는 어쩐지 부담스럽고 형식적이지만 여행이라는 자연스러운 활동이 있으면 대화도 훨씬 편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버스를 타고 이동하다 보니 긴장감이 덜하고 부담 없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최근 중장년층의 외로움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1인 가구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황혼 이혼이나 사별로 홀로 남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죠. 일본처럼 이런 여행 겸 만남 프로그램이 도입된다면 부모님 세대에도 큰 호응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인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친구나 취미 동반자를 만나는 자리로 확산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세 번째 트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맞선 서비스입니다. 바로 AI 맞선 서비스인데요. AI 맞선은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가치관과 취미, 생활 패턴을 분석해 가장 잘 맞는 짝을 찾아주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를 좋아하는 여성에게 동물 관찰을 즐기는 남성을 연결해주거나 활발한 창업 의지를 가진 분과 평온한 삶을 원하는 분을 구분해서 매칭해주는 식입니다. 단순히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과 생각이 맞는 사람을 이어주는 것이죠. 참가 방식은 간단합니다. 먼저 AI가 여러 질문을 던집니다. 생활 습관, 좋아하는 취미, 가치관 등을 묻는 질문인데 여기에 답을 하면 AI가 분석해 가장 친밀도가 높은 사람을 찾아줍니다. 실제로 이런 과정을 거쳐 두 번째 만남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무려 80%에 달한다고 하니 꽤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셈이죠. 일본의 시니어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 혹은 좋은 친구를 만나고 있습니다. 참가비도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남성은 4,000에서 5,000엔, 여성은 2,000에서 3,000엔 정도로 책정되어 있어 소소한 문화생활 비용처럼 부담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본 시니어들이 아직도 사랑하고 여전히 우정을 나누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관계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만남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이죠. 우리나라 부모님 세대에도 이런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어떨까요? 혼자가 외로울 때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취미를 공유할 수 있다면 삶의 활력이 훨씬 커질 것입니다. 또 요즘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에 능숙한 시니어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과 접목된 만남 서비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두 번째, 세 번째 신사업 트렌드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여행을 통해 인연을 이어주는 버스마선, 또 하나는 AI 기술을 통해 나와 꼭 맞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디지털 맞선 서비스였습니다. 두 가지 모두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와 소중한 관계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네 번째 트렌드는 바로 내 경험을 빌려드립니다 서비스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흥미롭고 따뜻한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일본의 시니어들은 단순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살아온 세월에서 얻은 지혜와 노하우를 사회와 나누며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지상 대여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지상은 아저씨라는 뜻인데요. 50대에서 70대 남성들이 자신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자 역할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찾는 주요 고객은 의외로 젊은 여성들이라고 해요. 요리나 생활 관련 상담,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 토로, 혹은 인생의 고민 상담까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 때문에 속상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오지상 대여 서비스를 통해 시니어와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2시간 정도 함께하면서 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인생 선배의 조언을 듣다 보면 큰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비용은 2시간에 1,000엔, 우리 돈으로 10,000원이 채 안 되는 수준이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은 자신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젊은 세대와 연결되고 젊은 세대는 그 속에서 힘과 지혜를 얻는 것이죠.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참 따뜻한 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시니어 뷰티 케어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는 시니어 여성분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데 요양원이나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가 직접 화장을 해드리거나 머리를 손질해드리고 간단한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특히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할머니들에게는 큰 기쁨과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 봉사가 아니라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개인 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일자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교육 기간은 3개월에서 12개월 정도로 짧게는 몇 달 안에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도 아름답고 싶다는 욕구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돌려주는 서비스이기에 시니어 시장에서 감성 헬스케어라는 이름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일본 시니어들이 은퇴 후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젊은 세대에게 도움을 주고 또 다른 시니어들에게 기쁨을 전하며 보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 세대에도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 경험이 풍부한 어머님들께서는 젊은 세대에게 전통 요리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아버님들께서는 평생 직장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후배 세대에게 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미용과 건강관리 같은 봉사와 일자리를 결합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면 일본처럼 자연스러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겠지요. 사실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은 생활비이기도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하다고 느끼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본의 신사업 트렌드들은 이 부분을 해소해 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여전히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활약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시니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4가지 트렌드는 여행과 일을 함께하는 리조트 바이트,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버스 투어 맞선, 기술을 접목한 AI 맞선 서비스, 그리고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내 경험을 빌려드립니다 서비스였습니다. 4가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즐거움과 관계, 보람을 동시에 채워준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도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본처럼 다양한 시니어 신사업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은퇴를 단순히 끝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시작점으로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경험하며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활력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새로운 시각과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내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늘 드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흔아들은 언제나 부모님 곁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